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해커스 경찰학원에서 경찰학견을 담당하고 있는 조현 강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대단히 반갑고요. 자,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경찰 시험을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경찰학견을 처음 공부하시는 생기초 입문자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처음에 경찰학견을 이제 공부하실 때 어떤 점에 유념하시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경찰학개론 공부 방법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입문 강의를 오늘 마련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첫 번째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시험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처음 단계에서는 역시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들은요, 주로 공부 방법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경찰학을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 그에 관한 기본적인 방법론을 말씀드릴 텐데, 아마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거예요. 저거 뭐 뻔한 얘기 아니야? 그래서 영어로 하면 플래리튜드라고 하죠. 그래서 진부하게 짝이 없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니냐. 그래서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 됐죠?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예요. 기본기. 근데 이 기본기는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았던, 그 다음에 다 들어봤던 내용들인데, 중요한 건 진부하게 짝이 없고 그 다음에 누구나가 다 아는 얘기지만 그것의 소중함을 잘 인지하셔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격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저런 얘기는 나도 할 수 있겠네 라고 하고 그냥 흘려버립니다. 하지만 흘려버리지 않고 그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숙제하시고 행동을 하셔야, 됐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하는 얘기는, 됐죠, 특별히 어떤 비법 같은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려면 어떤 특별한 비법을 알면 공부 조금만 해도 합격하겠다, 그 비법이 뭐지? 이런 데 몰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됐죠?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하는 것부터가 올바른 공부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뭐냐면 나는 어떻게든 간에 남들보다 조금만 노력해가지고, 됐죠, 성과는 빨리 합격하고 싶은 이런 도둑놈 심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됐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학 때 학교 다닐 때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부는 안 하려고 하죠. 하지만 시험 때가 다가오면 좋은 학점 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요즘 젊은 분들을 보면요, 경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야. 그럼 어떻게 건물주가 될 거냐는 뭡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좀 일 좀 안 하고 고생 좀 덜 좀 하고, 됐죠, 벼락부자를 맞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시험을 접근하시면 100점 100패라는 거여서 오늘 할 내용들은 뭐 특별한 시크릿이 있다거나 또는 특별한 비법 같은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기에 충실해라.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다 쉽게 알 수 있고 조금만 검색해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얘기지만 그것의 소중함을 잘 느끼시고, 됐죠,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특별한 비법을 갖기보다는, 됐죠, 기본기를 철저히 이해해서 기본기 중심으로 해서 내가 실천하면서 공부하겠다, 됐죠,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따라오시고 공부를 처음 하는 임하는 자세를 바로 먼저 잡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경찰학개론 입문 시간이기 때문에, 됐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경찰학개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내년도, 됐죠, 2차 시험 2021년도 2차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계실 거예요. 또는 동영상 강의를 볼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21년도 1차 시험 필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 경찰학개론에 대한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경찰학개론은 어떤 과목이며 우리의 목표가 뭐고 어떻게 그 시험에 맞는 맞춤형 공부를 할 거냐, 그래서 경찰학개론 우리 채용 시험에 맞는 맞춤 학습법에 대한 말씀, 공부 방법입니다. 이거를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에서는
자, 교재가 다들 나갔죠. 교재를 보면서 경찰학교론을 처음 스타트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됐죠? 백그라운드 난리지라고 하는데 됐죠? 배경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자, 경찰학교론을 시작하면 남들보다 훨씬 더 쉽고 효과적으로 경찰학교론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 지시라든가 그 다음에 기초 이론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내년도 21년도 시험 필합격을 위해서 경찰학교론은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가 됐죠?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자, 21년도 경찰학교론 필합격을 위한 경찰학교론 자, 커리큘럼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올해 2차 시험이 지금 촬영 당일을 기준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이 한 9월 중순쯤에 아마 이 강의를 거의 대부분 보실 텐데요. 자, 내년도입니다. 21년도 경찰학교론 합격을 위해서 자, 우리가 커리큘럼, 경찰학교론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 자, 커리큘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판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목표가 내년도 자 21년도 1차 시험 합격인데요. 자, 이제 경찰학교론은요 단계별로 크게 자 4단계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9, 10월 달에 이렇게 기본 강의 됐죠? 가장 베이스 그 다음에 가장 기본기를 닦는 자 기본 이론 완성 단계가 9, 10월 달에 있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월과 12월에 걸쳐서 심화 이론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심화 이론 강의가 끝나면 기출 문제 풀이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자 진도별하고 전범위를 나눠서 모의고사 강의가 진행돼서 크게 나누면 4단계로 경찰학교론 수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본 이론 강좌, 심화 이론 강좌, 기출문제 풀이 강좌,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강좌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먼저 기본 이론 단계인 자 1단계에서는 우리가 경찰학교론은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총론을 먼저 기본 이론 단계에서 완성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심화 이론 단계에서는 강론 부분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강론 부분 완성한 다음에 조금 좀 깊이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진 않지만 가끔 출제가 되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 이렇게 해서 자 심화 이론 강의에서는 강론 강의하고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주요 논점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뽑아서 됐죠?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 이론하고 심화 이론 강의를 다 들으면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인풋이라고 하죠. 투입. 자,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지식과 이론들은 다 정리를 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1단계, 2단계에서 내용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리도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 기출문제도 바로바로 풀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심화 이론 단계까지 진행이 되면 자 모든 진도에 관한 내용들에 관한 이해 정리가 끝났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자 1단계, 2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 암기보다는 자 기본적인 내용들의 체계, 구조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암기할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 암기할 내용들을 나중에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 물론 암기도 한번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암기하는 방법들을 미리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컨대 두 문자를 따놓는다거나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은 버리고 어느 부분은 암기하고 이렇게 해서 버려야 될 부분과 암기될 부분들 그 다음에 암기량이 많은 경우에는 두 문자로 정리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 이해, 체계 구조 파악 그 다음에 정리 그 다음에 특히 암기할 내용들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부터는 자 우리가 관련 내용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암기를 시작할 겁니다. 암기를 하면서 자 우리가 기본 강의 때도 문제를 풀지만 기본 강의 때 풀지 못했던 기출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면서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연습할 거고 해서 이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서는 두 가지를 할 거예요. 하나는 주요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암기할 내용들을 위주로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정리, 암기, 문제풀이, 기출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 대비해서
진도별, 그 다음에 전범위 나눠서 모의고사 강의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데요. 됐죠? 자, 이게 이제 전반적인 경찰학 개론의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유념하셔야 될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총론하고 심화이론 이 두 단계에 걸쳐서 경찰학 개론 전체를 다 공부하게 될 텐데,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노량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강의를 두 가지 방법을 하는 강사님들이 나눠집니다. 뭐냐면 총론 강의 때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하는 거예요. 총론부터 강론까지 빠르게 진도를 나갑니다. 근데 자,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무래도 시간이 적다 보니까 이 총론에서는 중요한 거 위주로 하고 조금 덜 중요한 건 빼버려요. 그래서 자,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자, 기본이론 강의에서 전체 진도를 다 나가지만 중요한 것만 듬성듬성하고, 됐죠? 덜 중요한 걸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덜 중요한 걸 모아가지고 나중에 심화이론에서 강의하고, 됐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 진도별로 그냥 총론에서 중요한 것, 좀 덜 중요한 것 합쳐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기본 이론에 다 하고, 그 다음에 심화에서도 강론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됐죠? 빠짐없이 다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조금 등성씩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걸 또 다시 심화이론 강의할 때 체계를 다시 잡아야 됩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자, 쭉 연결해서 전체를 한 파트 한 파트씩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이렇게 총론에서 빨리 진도만 빨리 나가게 되면 기출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자, 내용을 알고 모르고는 두 번째 문제죠. 됐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지만 정답을 못 찍으면 그건 모르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의 무게중심은 내용을 이해 정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단이고 그 수단을 통해서 객관식 문제에 정답을 맞추는 것이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언제나 공부는 무게중심, 됐죠? 그래서 문제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1번 기본이론 단계에서 자, 총론의 내용 전체를 다 함께 공부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전혀 못 풀게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그러면 기출문제를 나눠드리고 풀어오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도 안 풀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문제도 같이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오시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자, 우리는 총론에서 그 다음에 심화이론 단계에서 나눠서 자, 기본이론 강의는 총론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심화이론 단계에서 강론을 완성하고요. 됐죠? 하지만 단순히 이론 정리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출문제도 같이 함께 풀면서, 됐죠? 자, 여기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는지라는 것을 바로바로 강의 듣고 기본이론 강의 듣고 바로바로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디에 출제가 되며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바로바로 감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자, 모든 강사님이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면 기출문제죠.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바로바로 풀어야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자, 기본 단계에서 문제 안 풀고 나중에 문제 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따로 놀게 됩니다. 적용, 응용이 안 돼요. 그래서 바로바로 적용, 응용시켜야 여러분들이, 됐죠? 실전의 점수가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한단 말이죠. 자, 수학 공부를 하는데 수학 강사가 문제는 한 문제도 안 풀어줘요. 문제를 한 문제도 안 풀어주고 기본이론 강의니까 문제 하나도 안 풀고 맨날 개념 설명하고 공식만 설명합니다. 개념하고 공식만 설명하고 문제를 하나도 안 풀어줘요. 수학 강사가. 이런 수학 강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됐죠? 똑같아요.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됐죠? 기본이론 공부하고 내용 정리하고 암기한 다음에 바로바로 문제로 가셔야 돼요. 바로바로 문제를 가시면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가 어디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느끼시면서 문제를 푸는 감이라고 하죠. 그 문제를 푸는 감을 빨리빨리 올리셔야 됩니다. 근데 자, 기본이론 강의 때 그냥 전체 내용들을 그냥 빨리, 됐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전체를 진도를 다 나가버리고 나중에 문제 풀다면 이게 효율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렇게 기본이론에서 총론, 그 다음에 심화이론 단계에서
강론과 심화 이론들을 함께 합쳐서 함께 강의가 진행된다는 것이고요. 됐죠?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이 기본 이론 단계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중요한 기출 문제들을 제가 나눌 테니까 저랑 같이 바로바로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 대한 감과 응용력을 기르셔야 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이 점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실전을 대비해서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로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역시 여러분들 자 승부가 나는 건 뭡니까? 결국 이 두 단계예요. 승부가 나는 거. 그래서 누가 자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 이론과 그 다음에 암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정리해서 탄탄하게 내가 지식을 닦아놨느냐 여기서 결국은 승부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잘 되어 있어야만 문제도 빨리 풀고 정답도 많이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경찰학은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조금 쉬울 거예요. 근데 자 기본 강의 한 중간 정도 이상 넘어가시면 야, 왜 이렇게 공부할 게 많아? 중간에 좀 힘드실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힘든 과정을 잘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본기 위주로만 잘 여러분들 공부하신다면 나중에 모의고사 단계 가면은 자 기본기만 잘 돼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자 문제를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부터가 좀 어렵게 되는데 그 고비를 잘 넘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1단계, 2단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린 것은 항상 기출문제를 끼고 처음 기본 단계부터 기출문제를 계속 같이 보면서 공부해야 된다.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기본이론 강의와 심화이론 단계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기본이론 강의와 심화이론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린 건데 최소 2번 이상 강의를 들으세요. 됐죠? 그래서 한 번 듣고 한 번 최소한 더 들으세요. 3번 들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책을 읽는 것보다는 강의를 한두 번 정도, 2번 정도가 좋아요. 2번 정도 듣고 자 책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책도 빨리 읽고 이해도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암기도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자 기본 강의, 심화이론 강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최소 2번 이상 들어라. 2번 이상 들어라.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을 제대로 들었다면 두 번째 들을 때는 굳이 여러분들이 자세 잡고 책상에서 안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뭐 대중교통을 탈 때라든가 지하철 안이라든가 또는 식사할 때라든가 이럴 때 들으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이론 강의와 심화이론 강의는 반드시 2번 이상 들어달라. 이런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연간 강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공부 방법에 관한 얘기인데 자 여기 나왔다시피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3인행이라고 해서 세 사람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자 이게 나입니다. 그 다음에 자 경찰학개론 같은 거는 강사가 이제 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웬만하면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만 공부를 같이 하는 한 명 정도 동료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내가 혼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동료들과 질의하면서 함께 조언도 하고 됐죠? 의견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듣고 강사로부터 상담하고 질문하고 됐죠? 이렇게 해서 선순환을 통해서 강사한테 강의 듣고 많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동료 같이 공부하는 동료가 한 명 정도 있으면 좋습니다. 너무 많이 있으면 좋지 않아요. 놀게 되니까. 따라서 한 명 정도 자기가 경찰학개론 경찰학 공부하는 같은 동료 한 명 사귀셔가지고 그분한테 모르는 거는 저한테 물어보시고 됐죠?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수험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시라고요. 됐죠? 이러면서 세 사람이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강의 진행 방식이에요. 자, 강의 진행 방식은 자, 기본이론 강의와 심화이론 강의 모두가 다 이렇게 강의가 진행됩니다. 자, 먼저 어떤 내용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일단 전체적인 체계와 구조와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주요 논점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판서전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그 내용들을 교재로 확인하면서 교재 밑줄을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가 되면 출제 포인트를 잡아줘요. 그래서 요 테마, 오늘 지금 제가 정리한 이 내용들은 어떤 패턴으로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된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제가 다 보고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알려드린다고요. 됐죠? 예컨대 이거하고 이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할 수 있다를 하야 한다로 바꾼다든지 문제는 기출 문제를 분석해 봤더니
어떤 패턴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그거를 확인해 봐야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포인트에 관한 기출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면서 진짜 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요 내용을 이런 패턴 또는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기출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면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이렇게 체계를 잡고 숲을 탄탄하게 잡고 그 다음에 그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세부적인 숲 내용들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정리한 내용들이 기출문제로 어느 포인트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알고 그거를 기출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그래 답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셔야만 됐죠. 자, 문제에 대한 적응력까지 길러지는 기본 강의가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학 결론을 여러분들 제 강의만 들으시면 아무리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최소 80점 이상 맞게 제가 해드릴 테니까 저를 믿으시고 강의를 많이 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경찰학 결론 커리큘럼에 대한 말씀을 다 드렸어요.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 진행 방식까지 해서 커리큘럼과 강의 진행 방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강의를 들어오시면 제 카페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강의 질문하는 방법은 수업 시간에 자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의 면전에서 질문하는 게 좀 힘들다라든가 또는 동영상 강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너랑 면전으로 질문하다가 근데 코로나 걸릴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자 카페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 기본 강의 첫날 들어오시면 제 카페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강의에 마음이 들지 않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카페에 보면은 제 교재와 관련해서 여러 자료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개정 법률이 또 나오면 제가 바로바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서 경찰학 경우 관련된 수험 자료도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카페 자 네임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만약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네이버 카페 있죠.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제 이름 치시고 경찰학 결론이라는 걸 치시면 조연 경찰학 결론 치시면 아마 카페 검색이 될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 진행 방식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린 것은 자, 경찰학 결론에 관한 공부 방법입니다. 공부 방법. 자, 이게 정말 중요하죠. 공부 방법. 그래서 경찰학 결론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됐죠? 자, 이 공부 방법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는요 맨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수생들이 엄청나게 노량진이 많이 있잖아요. 그 노량진의 장수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겁니다. 됐죠? 그 뭐예요? 이런 거죠. 나는 A, B, C, D라는 공부 방법이 있는데 나는 B라는 공부 방법이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맨 처음 공부할 때 어떤 공부한다? 어떻게 공부 방법을 가져야 되는지를 고민 안 한 겁니다. 그냥 생각하기 귀찮아. 그냥 제일 많이 듣는 강의 누구야? 그냥 그 강의 듣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맨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강의를 따라 듣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연에 의해서 공부 방법, 강의, 자 교재가 결정되죠. 근데 그거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뭡니까? 6개월, 7개월 공부한 다음에 이 방법이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거 뭡니까? 다 도로함이 타버리잖아요.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됐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뭡니까? 후회해요. 후회하고 이제 그제서야 이제 뭐야? 공부 방법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는구나. 다르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제서야 어떻게 공부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방법을 만들어요. 그냥 그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 된다? 안 돼요. 이미 왜? 6, 7개월 동안 이미 내가 잘못된 공부를 한 방법이 내 몸에 인이 배겼잖아요. 그걸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자, 이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순간인데 그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상담도 하고 조언도 듣고 그 다음에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를 철저하게 대비해 준비를 하고 시험에 임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정보가 잘 모르니까 난 잘 모르니까
라고 해서 대충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뭡니까? 필패라는 겁니다. 필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거와 똑같아요. 됐죠? 나 살 좀 빼야겠다. 살 어떻게 빼지? 열심히 하자. 잘하자. 그냥 무턱대고 살 빼자 하면 열흘도 못 갑니다. 실패합니다. 근데 자, 대표님 얘기가 누구냐면 자, JYP에 있는 박진영이에요. 박진영은 됐죠? 자기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분석하고 리서치하고 사전 조사하고 자기 몸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의학적인 전문의식도 여러 가지로 자기가 알아듣고 이렇게 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 체형 관리, 체중 관리가 되는 겁니다. 제 말이 됐어요. 그래서 자, 맨 처음 단계에서 중요한 건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맨 처음 단계에서는 그냥 처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우 중요한 단계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건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냐는 여러분들 한번 서점에 가보세요. 유튜브를 한번 켜서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뭡니까? 서점에 가보면 올바른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연구한 책들이 몇만 권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찾아봐도 공부 방법에 대한 론이 엄청나게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공부 방법을 가져갈 것이냐는 그냥 뭐 대충 하지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논문도 나와 있고 엄청나게 인류가 연구한 엄청난 학문의 영역이라고요. 됐죠? 이런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뭐 열심히 하면 되긴 뭐 어떻게 돼 떨어지지. 됐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됐죠? 철저하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거기를 대비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경찰학교로는 어떻게 공부 방법을 가져야 되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목표를 잡아야겠죠. 목표. 자,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자, 경찰 채용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합격. 자, 합격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중요해요. 바로 시간과 점수입니다. 시간과 점수예요. 됐죠? 자, 그러면 남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남경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적으로 평균 뭐 조정 점수가 있긴 하지만 78점 이상, 여경은 뭐 79점 정도, 이 정도 점수를 받으면 커트라인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학교론도 자, 그 일정 점수를 받아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정 점수를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학교로는 우리 목표가 뭐냐면 시간은 15분 안에 20문제를 풀어야 돼요. 20문제. 그 다음에 점수는 경찰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최소 80점. 가능하면 목표는 85점 정도. 이 정도 점수를 받겠다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85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경찰학개론 20문제 푸는데 뭐 30분이 걸렸다. 그러면 떨어집니다.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15분 안에 경찰학개론 80점을 막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최종적 목표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왜 이러냐? 뭐 다 알다시피 시간이 진짜 중요한데요. 우리 시험은 100분 동안 5과목을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n분의 1을 나누면 20분, 20분, 20분이 향할 텐데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특히 영어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정식으로 뭐 만들어진 통계는 아닙니다만 됐죠? 보통 이제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학원 내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의 데이터를 제가 수집해 봤더니 됐죠? 100분 실제 시험에서 100분을 어떻게 씁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됐죠? 해봤는데 자, 평균적으로 영어 있죠. 영어에서 32분 정도 평균 씁니다. 32분 정도를 써요. 평균이에요. 평균. 됐죠? 그 다음에 마킹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자, OMR 카드에 마킹하는 시간이 대략 평균 8분 걸린대요.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 영어하고 마킹에만 40분이 나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4과목은 20분 안에 풀면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다 못 풀어요. 그래서 나머지 4과목은 자, 이제 나머지
60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경찰학개론은 옛날 같으면 12분 안에 제가 풀어야 되는 얘기할 텐데 요즘은 12분 안에 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찰학개론 최근 문제가 지문이 많이 길어졌어요. 자, 그리고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답을 찍는 문제만 출제하는 게 아니라 절반 가까이 문제가 박스형 문제. 다음 중 옳은 게 몇 개냐? 다음 중 옳은 것으로 묶어지는 것에서 박스형 문제 지문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자 이제는 12분 안에 푸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경찰학개론은 15분 안에 적어도 푼다. 됐죠? 그 다음에 85점 정도는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나는 다른 과목을 잘한다. 그러면 이 점수를 좀 내려도 됩니다. 하지만 자 다른 과목 잘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경찰학개론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득점하셔야 돼요. 그게 평균 85점에서 마이너스 5점, 마이너스 플러스 5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자, 이 점수, 이 시간 내에 이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경찰학개론을 공부해야 되느냐? 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본 원칙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기본 원칙은 아까쯤에 커리큘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됐죠? 우리는 문제를 시간 내에 풀어야 됩니다. 됐죠? 문제를 시간 내에 풀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다 읽고 푸는 것은 시간 내에 푸는 게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됐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강조드리는데요. 됐죠? 자, 하나는 공부를 물론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자, 첫 번째로는 기본 강의 때부터 기출 문제를 많이 풀면서 객관식 문제로 내가 공부한 내용을 바로바로 응용, 적용하는 연습을 기본 강의 때부터 계속해서 문제를 푸는 감을 올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시험장 가서는 됐죠? 의식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기도 하지만 자, 감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다 읽어가지고 맞냐 틀리냐 의식을 써서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문제에 대한 감을 빨리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고 문제에 대한 적용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항상 옆에 끼워놓고 같이 기본 강의 때도 보시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됐죠? 자, 의식과 무의식을 총동원해서 자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로는 얘기했죠. 공부할 양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됐죠? 어느 정도 우리 시험은 객관식 문제니까 객관식 시험에 맞춤형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객관식 공부, 맞춤형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강의보다는 여러분들이 자기 공부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기본 이론 단계, 그 다음에 심화 이론 단계에서는 무조건 자기 공부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확보하셔가지고 이 자기 공부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거냐. 됐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릴 텐데 1번은 제가 눈이 강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됐죠? 두 번째, 의식과 무의식을 총동원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게 바로 뭐냐? 의식은 뭔지 아실 테고, 자, 이제 무의식이 뭐냐면요. 자, 이게 제가 항상 늘 강조하지만 바로 잠입니다. 잠이에요. 됐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자, 수많은 뇌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만들어낸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효과적인 공부 방법에 관한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됐죠? 자, 그 중에서 그래도 많이 연구한 결과를 담고 있는 책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공부의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하는 얘기하고 또 하나,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들어봤어요? 자, 전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인 조지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젊은이들 위해서 인생에서
지켜야 할 12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출간이 됐죠. 그래서 자, 이 조지 피터스라는 사람이 자, 젊은이를 위해서 책도 썼고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다음에 이 사람 유튜브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멘토로서 아주 유명한, 전 세계 유명한 사람인데 됐죠. 이 사람이 쓴 책,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공부의 신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에 정확하게 일치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잠이에요. 잠입니다. 됐죠? 그래서 자, 최고의 공부 방법은 내가 깨어 있을 때 의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의식, 바로 뭡니까? 잠을 활용해서 무의식 세계에서도 공부가 되게 하는 방법.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을 동시에 다 적용해서 공부하는 방법. 자,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 자유공부 시간, 자, 복습하는 시간의 효과적인 공부 방법, 이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같이 함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앉아가지고 제 강의를 들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강의를 들은 다음에 공부에서 자기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시간이에요. 이것도 시간입니다. 시간.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리마인드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오늘 경찰학개론 기본 강의 1강을 들었단 말이죠. 자, 1강을 들으면 그날 배운 걸 반드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공부하실 때요, 예습은 절대 할 필요 없어요. 예습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예습하지 마시고, 자, 공부는 무조건 복습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나서 빠르면 빠르게 복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그래서 오늘 강의 들은 내용을 만약에 하루 자고 그 다음날 복습하게 되면, 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그날 공부한 것이 약 절반가량이 타들어서 그냥 사라집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절반가량이 없어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복습은 강의 듣고 식사 정도만 하시고 바로 복습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잠을 자면 이제 더 날아가고요. 강의 안 들은 거 별 차이 없게 돼요. 그래서 바로 강의 듣고 빠른 시간 내에 복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강의 듣고 감이 있을 때 빨리 복습해야 돼요.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 리마인드를 해야 됩니다. 리마인드.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됐죠? 미국의 행동과학 연구소라고 있어요. 행동과학 연구소에서 자, 효과적인 공부 학습법을 그래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덜 효과적이고 가장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뭡니까?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자, 제가 독서실에 가봤는데 독서실에 공부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렇게 공부합니다. 책을 펴놓고 책을 이렇게 봐요. 밑줄도 긋고. 이게 가장 효과가 떨어지는 공부예요. 가장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공부죠.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고 가장 기억에도 오래 남고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은 자, 가장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눈으로는 보는 거예요. 입으로는 말을 합니다. 귀로는 들어요. 그 다음에 손으로 쓰는 거예요. 됐죠? 자, 예컨대 내가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자, A에는 B, C, D, E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 공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책으로 그걸 보세요. A, 말로 하는 겁니다. A에는, 그럼 내가 말로 하면 귀로 듣죠?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A에는 A 이꼬르 B, C,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다. 그래서 자, A는 B, C, D, E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로 하면서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그 다음에 손으로 쓰면서 오감을 총동원했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했잖아요. 그냥 보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직접 시연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오감을 총동원하고 그 다음에 자,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 시연을 하는 공부, 이게 훨씬 더 4-5배 이상 그냥 앉아서 책만 읽는 공부보다 학습 효과가 훨씬 높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자, 제가 강의를 하면요, 그 기본 강의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정리한 대로 이렇게 강의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자, 강의에 나와 있는 교재를 통해서 그날 강의한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과 핵심적인 키워드나 내용들을 밑줄을 치면서 제가 체크드릴 거 아닙니까?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거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암기해라.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그날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날 공부한 내용들을 책을 통해서 한번 쭉 읽으시면서 이때 중요하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입으로 말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됐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법상 실무상 개념으로서 뭐뭐뭐다. 됐죠? 이걸 한번 내가 말하면서 쓰기까지 써보라고요. 됐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다 라는 키 센텐스, 키워드 중심으로 그것들을 한번 말해보고 써보고 귀로 들어보고 직접 눈으로 보면서 동시에 하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 기억에 훨씬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그날 공부한 분량이 기본 강의에서는 양이 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중요한 내용들을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쓰면서 전체 내용들을 한번 쭉 훑으면서 그날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계속 리마인드하는 거. 강사님이 이거 얘기할 때 이런 예를 들었지. 이거 중요하다고 했지. 그래서 이런 내용이지. 이렇게 강의한 내용과 그 다음에 교재 내용을 매칭하면서 그날 했던 내용들을 쭉 한번 이해하면서 한 번 더 보시고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가 됐죠. 그러면 그날 배운 내용 중에서 핵심 암기사항이 나와요. 이건 제가 항상 강의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핵심 암기사항이 딱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핵심 암기사항들을 교재를 덮고 암기를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마인드예요. 리마인드. 됐죠? 그래서 아까 쯤에 A에는 B, C, D, E가 속해져 있다고 했으니까 A 이꼬르 B, C, D, E 이걸 한번 외워보는 거예요. 책을 덮은 상태에서. 됐죠? 이게 리마인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잠과 연결해 볼게요. 잠과. 됐죠? 자, 이거는 뇌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됐죠? 자, 뭐냐면 잠인데요. 잠. 자, 이제 오늘날은 키워드가 바로 잠이에요. 그러니까 잠이 인간의 뇌과학적으로 또는 창의력 도출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논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됐죠?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유명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점심 식사 이후에 직원들에 대해서 반드시 1시간 정도 낮잠을 재워요. 왜? 낮잠을 자는 것이 업무의 효과의 능률성이 훨씬 더 크다는 연구가 다 나왔거든요. 됐죠? 그래서 잠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이 이제 우리한테는 어떻게 활용되는 거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인간의 뇌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자, 인간의 뇌는 두 개 나눠서 자,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가 있어요. 됐죠? 근데 이 단기 기억이 뭐냐면요. 자, 예컨대 전화번호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근데 쓸 펜이 없어요. 쪽지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불러줬잖아. 전화번호가요. 1234-5678입니다. 그럼 1234. 금방 까먹죠? 이랬어요. 야, 너 생일 며칠이야? 나 5월 12일이야. 5월 12일. 며칠 전에 지금만 까먹어요. 됐습니까? 자, 이런 게 단기 기억이에요. 단기 기억이 뭡니까? 단편적인 지식. 아무런 논리적 연결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편적인 지식, 전화번호, 걔 생일, 걔네 집 주소 이런 것들은 내가 경험을 통해서 숙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억들은 바로바로 휘발유처럼 없어진다고요. 바로처럼 없어져요. 사라져버려요. 됐죠? 한 번 들으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게 단기 기억 저장소에 저장이 됩니다. 들어가면 1, 2분 있다가 금방 사라져버려요. 됐죠? 근데 장기 기억 저장소가 있거든요. 장기 기억 저장소는 여기에 저장되면 오랫동안 기억이 남게 됩니다. 그럼 이런 장기 기억 저장소에 저장되는 기억들은 어떤 거냐? 이게 이제 뭐냐면 경험적 지식이에요. 경험적 지식. 됐죠?
그래서 예컨대 너 주소 어디야? 나 우리 집 주소 여기야. 이거는 단기 기억 까먹었습니다. 근데 이 집 주소를 제가 쓴 다음에 이 집 주소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여기 길 틀려서 이거 틀렸네. 이쪽 아니네. 이거 찾아. 이것도 틀렸고.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그 집 주소 찾는 동안 경험을 했죠. 틀리고 오류 잡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 머릿속에 저장된 그 주소, 그 길이 되겠죠. 그 길은 안 잊어버려요. 오래 기억이 저장된다고. 됐죠? 자, 이렇게 경험적 지식은 장기 기억 저장되고, 그 다음에 단기 기억은 이렇게 단편적 지식들은 단기 기억 저장소에 저장돼서 이건 금방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됐죠? 우리는 뭡니까? 그냥 영어 단어를 그냥 단기 기로 외우잖아요. 애플, 사과. 됐죠? 트리, 나무. 이렇게 외우니까 이게 영어 단어가 금방 까먹어지죠. 근데 자, 실제 영어를 구사하는 원어민들은 단어를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이렇게 안 외워요. 이렇게 공부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사과가 너무 먹고 싶어. 사과가 뭐지? 사과라는 말을 그렇게 자기 필요해서 안 하죠. 그걸 써먹습니다. 경험치에 의해서 나 사과 먹고 싶어, 애플 먹고 싶어 얘기하면 애플을 그러면 사야지 엄마가 얘기하고, 그래서 가게 가서 애플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애플이라는 단어를 계속 경험치에서 습득하니까 당연히 애플은 사과다라는 단어가 오래 기억이 저장되고 오래 가는 겁니다. 원어민들은. 이 말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됐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경찰학개론은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공부해보시면 알다시피 암기할 게 엄청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암기할 게. 됐죠? 그래서 암기하고 까먹고 또 암기가 됐어도 이게 이쪽 파트 암기인지 저쪽 파트 암기인지 또 헷갈리고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됐죠? 그러면 이 암기가 왜 금방 기억에서 사라진다? 이 지식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단순 암기 사항들은 우리가 경험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편적 지식을 꾸역꾸역 눌러서 집어넣은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금방 타서 없어진다고요. 그럼 우리 목표는, 자, 우리가 공부한 경찰학교의 내용들은 이렇게 단편적 지식이기 때문에 단기 기억 저장소에 저장이 되는데, 우리 목표는 뭡니까? 이거를 장기 기억 저장소로 전환시켜줘야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잠이에요. 뇌과학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인류의 위대한 발견입니다. 명심하세요. 이걸로 바꿔주는 게 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딸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 아이가 있는데, 요즘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한두 명밖에 없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거 우리 와이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강남에 가보세요. 강남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이 정도 기본 지식 다 알고 있어요. 뭡니까? 애들이 잠을 자기 전에 영어 같은 테이프를 꼭 들려주면서 잠을 들게 합니다. 우리 와이프도 그래요. 그래서 항상 잠잘 때는 제가 시끄러워서 못 자겠어. 됐죠? 원어민 영어 발음이 흘러나와요. 됐죠? 애가 그거 들으면서 잠자게 하려고. 됐죠? 이렇게 많이 합니다. 됐죠? 자, 왜 그러느냐? 뇌과학 연구자들이 연구한 결과, 됐죠? 이 단기 기억 저장소에 저장된 기억들이 장기 기억 저장소 넘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잠이라고 그랬죠.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잠자기 직전에 있죠. 잠자기 직전에 봤던 내용들은 내가 잠자기 직전에 보고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잠을 자는 그 무의식의 그 과정에서 내가 잠자기 직전에 봤던 게 상당수예요. 상당수가 장기 기억 저장소 넘어간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현명하다? 그렇죠. 자, 그날 공부했던 핵심 암기 사항들을 정리해놨죠. 그 정리된 핵심 암기 사항들을 잠을 자기 전에 한 5분에서 10분만 내면 돼요. 5분에서 10분만. 그래서 자, 쪽지 같은 거에다가 그날 공부했던 핵심 암기 사항을 딱 쪽지에 적어놓고, 됐죠? 그 다음에 침대에 누워서 자기 전에 침대에 딱 가부좌를 틀고 앉으세요. 그리고 그날 핵심 암기 사항을 눈으로 보세요. 암기하시라고. 암기하고 암기가 다 된 것 같아. 양이 많지 않을 거 하는 겁니까? 그날 공부한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암기가 된 것 같아. 그러면 불을 딱 끄세요. 불을 다 끄시고
그 자리에서 이제 머릿속으로 암기를 해보는 겁니다. 아, 이건 이거고, 이거 이렇게 됐고, 이건 뭐다. 암기를 해보세요. 만약에 암기하다가 암기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다시 불 켜세요. 그리고 쪽지 보고. 그래서 암기가 됐어.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날 공부했던 핵심 키워드, 자, 가장 엑기스의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서 암기할 사항들, 핵심 암기 사항들을 그날 잠자기 직전에 암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골았다 드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인간의 무의식 작용에서 그 암기했던 내용들이 됐죠? 상당수예요. 상당수가 장기 기억 저장소로 넘어갑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이게 암기했지만 까먹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렇게 바꾸려고, 경험지식으로 바꾸려고 반복을 많이 하죠. 반복하고 10번, 20번씩 계속 암기한다고요. 그래서 10번, 20번씩 암기해야 이게 열로 넘어갈까 말까예요. 됐죠?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됐죠? 자, 그날 공부한 걸 하루하루 충실히 요약 정리해서 핵심 암기 사항을 암기하면서 잠이 들면 훨씬 더 남들보다 빠른 시간에 암기 사항들을 암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셨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아, 시험은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시험은요, 꾸준함이에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됐죠? 인생 다 마찬가지예요. 됐죠? 자,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한테, 자, 생일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런 날 잘해주는 건 쉬워요. 됐죠? 근데 뭐가 어려운 겁니까? 1년 365일 변함없이 똑같이 잘해주는 게 어려운 거죠. 됐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와이프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진정 합격을 바라신다면, 됐죠? 꾸준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날 공부한 것 잘 정리 요약하시고 그의 핵심 암기 사항들을 뽑아서 잠 자기 전에 매일같이 술을 먹었건, 됐죠? 과식을 했건, 어떤 날은 졸음이 와서 칫솔질도 하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이건 관계없이 매일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술을 먹었거나 피거나 안 피곤하지 않건가 관계없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그날 공부한 내용들을 잠자기 전에 꼭 리마인드 하면서 잠이 드는 것, 이런 꾸준함과 충실함,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합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합격에는 어느 정도의 운이 필요한데 이렇게 꾸준함과 충실함을 가져가서 공부한 사람들한테 바로 운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됐죠? 이 점 명심하시고, 됐죠? 그래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꾸준하게 공부하면 된다. 자, 여러분 평생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길어봤자 1년입니다. 그 1년의 기간만 자기의 공부를 이렇게 철저하게 다져가 봤어요. 따라서 자, 여러분들 반드시 자기 공부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고요. 이런 분들 많아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 세 타임을 다 강의 듣는 거예요. 오전에 한국사, 오후에 영어, 저녁에 이렇게 해서 하루 세 타임 다 강의를 들어버리면요, 자기 공부 시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루에 2강좌 이상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전하고 오후 들으셨다면 저녁은 자기 공부 시간을 꼭 비워놓으세요. 그래서 적어도 1시간대는 자기 공부 시간을 반드시 비워놓으시고, 만약에 커리큘럼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루에 3타임 듣는 건 무리입니다.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다 까먹어요. 네, 그래서 꼭 자기 공부 시간 확보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잠 자기 전에 반드시 그날 공부한 걸 리마인드하고 암기하면서 잠이 들어야, 됐죠?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의 맞춤형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객관식 맞춤형 공부. 자, 뭡니까? 그렇죠. 우리는 1번부터 4번 중에서 정답만 끄집어내면 돼요. 우리 시험 뭐가 아니다? 다 암기해서 쓰라는 거 아니잖아요. 됐죠? 자, 그래서 객관식 맞춤형 공부이기 때문에
자, 문제지에 나와 있는 지문의 OX만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를 끼면서 기본 강의도 함께 공부하셔야 되고요. 바로바로 기출문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오늘 두 번째, 객관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를 다 암기할 필요 없죠. 됐죠? 자, 뭐 예컨대 A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B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요. 됐죠? 그럼 이게 만약에 100개고 이게 100개라면 200개를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는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A를 외워서 A가 아닌 것들은 다 B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컨대 경범죄 처벌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경범죄 처벌법에 보면은 자, 그 경범죄의 종류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노상방뇨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자,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경범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20만 원짜리의 경범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60만 원짜리의 경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경범죄 처벌법 문제가 다음의 경우에는 20만 원짜리 경범죄냐, 60만 원짜리 경범죄냐,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 10만 원짜리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되는 경범죄가요, 무려 40개가 있습니다. 약 40개예요. 됐죠? 그 다음에 20만 원짜리 벌금 구류 과료가 이게 딱 4개입니다. 그 다음에 60만 원짜리 벌금 구류 과료가 딱 2개예요. 자, 그럼 이걸 공부하는데 바보같이 이걸 다 외우면 바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우리는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이 20만 원짜리 4개와 60만 원짜리 2개의 경범죄, 총 몇 개야? 6가지의 경범죄만 딱 암기를 하면 이것 뺀 나머지는 다 10만 원짜리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다 쓰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이라는 자, 형태를 잘 활용해서 암기량을 이렇게 줄여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됐죠? 또 뭡니까? 우리 시험은 어차피 찍으면 되는 거고 답안지에 쓸 일은 없기 때문에 두 문자 같은 거, 앞문자 따서 외우는 방법이죠. 두 문자 같은 것들도 활용하셔야 되고요. 됐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자, 뭐 공부하고 대비할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제가 강의에서 다 해드리는 거니까 객관식 맞춤형 공부에 맞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은 강의 시간 도중에 제가 다 방법론 알려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요 부분만, 요건 암기할 거 없고 요 부분만 두 문자로 딱 바꿔서 암기하면 된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암기해야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이해하면은 암기하지 않아도 암기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제가 다 강의 시간에 객관식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부하는 양을 좀 많이 줄여드릴 겁니다. 암기할 양을 많이 줄여드릴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 맞춤형 공부 방법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서 공부를 해야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됐죠? 공부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본적인 공부 방법관에서 여러분들한테 자, 이런 것들인데 자, 제가 여러분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자, 나머지는요, 제가 다 강의 시간에 강조하고 방법 알려드리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됐죠? 자, 그런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도 벌써 걱정되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 공부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됐죠? 제가 아무리 좋은 공부 방법을 알려드려도 여러분들 하지를 못하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자, 제 말을 안 따르는 스님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됐죠? 물론 따르고 싶겠죠. 강의 들을 때는 야, 저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생각이 들어도 막상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고 진짜 혼자 공부하시면 그거를 매일같이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반드시 하루에 자, 오전, 오후, 뭐 오후, 저녁 이렇게 2번만 강의를 들으시고 하루 3타임을 모두 다 강의 듣는 건 최대한 피하십시오. 하루에 적어도 4-5시간은 자기 공부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달라는 겁니다. 이거 강조할게요. 됐죠?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제가 강의를 하면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여기까지 요거 정리해서 암기해 오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나눠드렸으니까 그 기출문제 여기까지는 꼭 풀어오세요.
이게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반드시 그날 공부했던 걸 어떻게 하라? 바로 그날 넘기면 안 됩니다. 바로 공부할 것. 공부할 때는 피동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피동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공부할 것.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독서실에서 공부한다면 자, 입으로 말하면서 귀로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적어도 눈으로 보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암기하면서 쓰면서 공부하시라고. 그러니까 예컨대 암기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암기할 부분을 눈으로 보시고 책 덮으세요. 책 덮고 연습지에다가 그 암기했던 내용들 한번 써보면서 암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최대한 능동적으로 공부하실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오늘 강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잠자기 직전에 그날 공부했던 내용들의 엑기스를 꼭 뽑아서 반드시 암기, 리마인드를 해본 상태에서 잠이 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요약하자면요. 자, 이렇게 공부 방법을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이제 경찰학개론 전반적인 학습의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죠.